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12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07페이지에 있는 변수에 적용할 수 있는 연산자, 그리고 113페이지에 있는 undefined 자료형, 그리고 114페이지부터 있는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2-2절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하면서 알아볼 수 있게 크롬에서 About Blank 페이지로 들어가 주신 뒤 마우스 오른쪽 클릭, 검사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띄워 주신 뒤 콘솔 탭을 눌러서 콘솔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변수에 적용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변수에 적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크게 복합 대입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 되겠는데요. 책에서는 약간 더 복잡하게까지 알아보는데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매우 간단하게 그냥 사용되는 범위 정도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변수에 적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이름의 변수를 100으로 지정해서 생성하면 지금 화면과 같은 코드가 되겠죠. A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면 그냥 A를 입력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값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 A에 100이라는 값을 더한 것을 다시 A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드를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코드가 길어지는 것을 막고자 A 플러스 이퀄 100이라는 할당 연산자와 연산자가 결합된 약간 특수한 형태의 연산자가 등장했는데요. 이 녀석을 바로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A의 값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 A의 값이 100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는 A-100 같은 코드를 복합 대입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변경을 한다면 A-이퀄 100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뒤에 A의 값이 어떻게 될지 지금 한번 먼저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해보셨다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행을 한 뒤 A의 값을 출력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10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더하기 이퀄, 마이너스 이퀄 이외에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나머지 이퀄 등의 다양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것이라면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A는 A 플러스 100 같은 형태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A라는 녀석이 변수여야 합니다. 만약에 A라는 녀석을 const A 100 같은 형태로 상수로 지정을 했다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변수에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반복문을 설명하면서 살펴보겠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떠한 변수에 1을 더하거나 어떠한 변수에 마이너스 1을 하는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드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증감 연산자라는 연산자를 제공하는데요. 증감 연산자는 변수에 적용하는 연산자이므로 일단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 형태는 A++ 또는 A-, 추가적으로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있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저 위의 것과 아래 것의 사용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코드를 작성할 때는 위의 것과 아래 것이 기능이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위의 코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의 코드를 사용하는 형태로 예제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후에 정리하면서 아래 코드도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1씩 더하고 빼는 녀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A++를 하고 나면 A를 출력했을 때 1이 더해진 값인 1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A-, 같은 경우에는 A에서 1을 빼는 녀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행하고 나서 A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코드를 작성을 해볼 테니까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예측을 해보실 수 있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산자는 대충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측을 해보셨다면 실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엔터를 누르면 0에다가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했으니까 3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113페이지에 있는 undefined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fined 자료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자료형으로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와 변수로 선언하지 않은 식별, 두 번째는 값이 없는 변수를 나타낼 때 undefined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와 변수로 선언하지 않은 식별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로 고침을 눌러서 초기화한 상태에서 A 같은 녀석의 type of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자료형을 확인해 보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undefined라는 굉장히 특수한 값이 나옵니다. 이 A라는 녀석은 아직 선언되지 않은, 정의되지 않은 녀석이기 때문에 undefined라는 특수한 자료형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값이 없는 변수인데요. let b를 사용을 해서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대 이 b라는 변수에 추가적인 값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 b라는 녀석의 자료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undefine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undefined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눈도장을 꼭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을 이후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눈도장을 대충 찍어두시면 그때 이 녀석을 다시 설명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책의 114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확인 문제 1번, 다음 중 상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 const, let, var, comment라고 나오는데요. 상수이므로 const 되겠죠? 이어서 2번, 다음 중 값을 할당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어떤 것인가요? 굉장히 껌인 문제인데 그냥 보셔도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3번을 보면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찾고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는지 적어보라고 하네요. 사실 코드를 돌려보시는 게 가장 쉬운데요.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이 위의 녀석은 r이라는 변수를 const로 선언을 했고요. 아래에 있는 녀석은 이 r이라는 녀석을 let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const라는 상수를 만들 때는 상수를 만드는 시점에 이 녀석의 값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const r equal 10이라는 것을 바로 넣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1번에서 그와 관련된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에 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화면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nst 선언을 할 때 초기화할 수 있는 녀석이 빠져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녀석을 고치기 위해서는 const r equal 10이라는 형태로 상수를 선언을 할 때 바로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실행하면 지금 화면처럼 코드가 문제없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책의 4번은 약간 함정 문제인데요. 아래에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 number라는 변수가 상수, const로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아까 잠시 건너뛰었던 A++와 ++A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A++라는 녀석은 정확하게는 현재 문장을 실행한 후에 A에 1을 더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은 현재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A에다가 1을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A++는 현재 문장을 실행한 후에 A에다가 1을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코드가 정확하게는 console.log a를 한 뒤에 a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래서 console.log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그대로 0이 나오고요. 이 다음 줄에서 1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a 플러스 이퀄 1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풀어서 쓰면은 b 플러스 이퀄 1을 하고 난 다음에 console.log b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console.log b로 b를 출력하기 전에 b에 이미 1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1을 출력을 하고 이 아래에서는 그대로 증가된 1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서 코드를 실행해보면 지금 화면처럼 0, 1, 1, 1이 출력이 됩니다. 내용을 들으셨으면 저 코드를 보고 또 저렇게 쓸데없이 생각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저렇게 코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A++라는 녀석과 ++A라는 녀석은
한 줄에 딱 하나만 작성을 해서 저렇게 추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에 하나씩 쓰게 되면 A++과 뿔뿔A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쓰셔도 됩니다. 물론 고전적인 컴파일러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 아래 것이 더 빠르다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현대적인 컴파일러에서는 컴파일러가 대충 뭐 이거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썼으면 똑같이 실행해 줄게 라고 판단을 해서 속도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책을 보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서 2.2절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